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첫인사부터 약간 말을 씹었는데 제가 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이시자 팟캐스터이신 짐송님의 대학원 졸업 기념 카페에 다녀왔고요. 물론 좋아하는 걸로 따지면은 짐송님이랑 비욘세님 이렇게 투탑입니다만 오늘은 짐송님 졸가국이니까 네. 어쨌든 그 졸업 카페가 끝나고 나서 계획에 없었던 맥주를 한 잔 하고 와가지고 한숨 길게 자고 일어난 지금까지도 약간 취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의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저에게는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녹음과 편집과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나 녹음 도중에 아까처럼 이렇게 말이 꼬인다, 씹힌다 하면은 그것은 숙취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편집 왠지 쉽지 않겠는데.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업로드를 해놓고 이거를 이번 주에 꼭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업로드분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화요일 오전에 제 방송을 업로드 되자마자 들으려고 하셨다가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늘 항상 언제나 그 예약 날짜만 설정을 따로 하지 시간은 절대 안 건드려가지고 자정에 딱 세팅된 그대로 예약을 걸어놓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그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이게 업로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디오 클립이랑 팟빵이랑 두 개를 올리는데 오디오 클립은 평소처럼 잘 올라가 있었고요. 팟빵에만 업로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저 되게 막 불안해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엄청 당황하고 막 소란을 떨고 그랬을 텐데 그 연휴가 끝난 직후라서 그런지 좀 너무 피곤하고 좀 수면 상태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또 소란을 떨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하고 업로드를 하면 그래도 당일이니까 펑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결에 출근해서 이제 오전에 일을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팟빵을 딱 켰는데 그때는 업로드가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루님이랑 이거 이상하다. 자정 12시가 아니라 정오 12시로 세팅이 잘못됐나? 팟빵이 오류가 났나? 이러면서 그냥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제가 1년 넘게 하면서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가지고 굉장히 사실 당황은 했어요. 근데 어쨌든 당일에 업로드가 되어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팟빵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제대로 예약을 걸어놓은 시간이 맞더라고요. 제가 원래 해놓던 그 시간이 맞았고 진짜로 이게 팟빵이 오류가 났던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날 방송이 업로드가 이제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최근 게시물이 뭐 며칠 전 이런 식으로 뜨니까 오늘이라고 떠야 되는데 아니면 뭐 4시간 전, 8시간 전 이런 식으로 약간 오늘 하고 가까운 시간이 떠야 되는데 계속 7일 전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팟빵 오류가 확실한 것 같다 하고 지나갔는데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이번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정해진 시간에 뭐가 탁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계획을 한 거에 대해서 실행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번에는 그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기력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렁뚱땅 지나간 거거든요. 어쨌든 혹시나 진짜 만에 하나 제 방송을 업로드 되자마자 그날 오전에 들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못 들으셨다고 하면 어쨌든 불편을 드린 거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제 시간을 안 지켰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러한 연유로 그날은 오전 업로드가 안 되어 있었다 라고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제대로 자정으로 해놨는데 팟빵이 오류가 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 마무리쯤에 왜 사투리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하말넘만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말넘만을 원래 좋아하고 구독을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 강민지 씨의 말투가 뭐 특별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민지 씨가 대구 분이신가 봐요. 근데 저도 대구 사람은 아니지만 대구에서 살다 왔으니까 뭐 말투가 되게 그냥 평이하고 그냥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 사투리 얘기를 생각보다 지방 사람들은 많이 안 하는데 그 수도권 사람들이 사투리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또 최근에 그 비욘세 한줌방에서 쉬지 않는 주둥아리 링크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 방송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제가 지금 방금 들어봤는데요 라고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온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비욘세 유니버스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짐송님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비욘세, 짐송, 셀럽메, 그 다음에 큰일녀의 만추님, 슈라님 거의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인지 딱 들으시고 나서 제 말투가 짐송님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좀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짐송님 언니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경북, 짐송님은 경남, 예.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작가님이랑 뭐라도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기분은 좋았어요. 이렇게 엮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되게 간만에 마루님이랑 저스트 댄스도 한번 했고, 지난번에 참 그 비밀보장에서 사연 채택돼가지고 남윤의 세미와 두콩이 받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왔어요. 근데 아무리 은언니가 이거 생각보다 먹기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도 제가 생각보다 비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특히 이제 비린내라는 거에 되게 약한데 선뜻 입에 털어넣기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받았으니까 좋든 싫든 한번 먹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최악의 맛을 상상을 하고 먹어서 그런지 괜찮았어. 약간 그 왜 건강원에 가면 호박즙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호박즙 안 먹은 지도 좀 오래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대충 생각을 했을 때 약간 그 호박즙 그런 맛이었어요. 뭔가 수세미의 그 비린 맛을 체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뭐 그런 냄새는 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또 쇼핑을 미루지 않는다면 아마 조만간 제 돈 주고 사서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비보에서 받은 거 어제 졸업 카페에서 이렇게 다 뿌리고 왔거든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절반을 다 뿌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짐송님의 졸업 기념 카페에 다녀온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또 짐송님 얘기를 구구절절 하고 싶어 하는가. 예, 사실 제가 짐송님을 알게 된 거는 그 팟캐스트 비욘세에서 게스트로 출연을 하셨을 때부터였는데 그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지점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순간에 도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 비욘세나 밀림의 왕의 사연을 보내서 읽어주셨을 때에도 정말 엄청난 공감 그리고 엄청난 개그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앙상블, 노래 이런 걸로 저를 웃게 해주셨었는데 그 제가 보냈던 사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밀림의 왕이라는 팟캐스트 자체가 좀 뭔가 대학원 논문을 쓰기 위한 여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짐송님에게는 논문과 졸업이 최우선 과제였고 저는 그때쯤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난 그런 상실감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기에 되게 힘들었던 시기에 차라리 이 감정을 책으로 써보자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연 마지막 말미에다가 추가로 하고 싶은 말 여기에다가 짐송님은 논문을 쓰시고 저는 책을 한 권 내보자. 근데 이게 제가 쓴 건지 짐송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신 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거의 저는 짐송과 일체되는 느낌의 그런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먼저 그런 말을 했던지 간에 어쨌든 짐송님한테는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는 게 최우선 그리고 저는 책 한 권을 쓰는 게 최우선 요런 느낌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둘 사이에 뭔가 되게 은근한 약속 하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많은 사연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거 당연히 기억 다 못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졸카에서 개간 홀로 17호에다가 제가 이제 사인을 받으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나누다가 짐송님께서 저한테 저는 이제 졸업을 했으니 희미님도 책을 쓰셔야죠.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놀라우면서도 좀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좀 사각사각이라는 그 저희 팀 작업으로 책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 책이 원래 제가 쓰려고 했었던 책은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했더니 그럼 원래 쓰려고 했던 책을 씁시다 하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엄마 얘기를 쓰고 싶었던 거라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했더니 그거 어렵죠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짐송님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보면 진짜 뭔가 되게 공감왕 막 이런 느낌의 면모를 또 보여주셔가지고 그 순간 되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굉장히 마음이 또 이렇게 평온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송이 아니라 졸업 카페이기도 하고, 그리고 짐송님이 논문을 준비하고 졸업을 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좀 내밀하고 깊은 속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날이었어가지고, 다른 공방 후기들처럼 뭐 미주알, 고주알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셨고, 막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대충 그냥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정도만, 약간 분위기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도 결국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좀 사적인 부분은 조금 걸러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의 친구 공구리님이 원래는 졸업 카페에 오실 예정이었는데, 그 나쁜 회사의 횡포로 인해서 출근을 하시게 되어가지고, 이제 졸업 카페에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공구리님이랑 같이 놀 생각하면서 되게 들떠 있었는데, 정말 일방적인 회사의 태도 때문에 강제로 출근을 하게 된 공구리님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처음 가는 장소인 경우에는 좀 서둘러서 나가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길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 카페가 있었던 이대도 굉장히 오랜만이었고,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일찍 나가서 내가 예전에 한참 뭐 홍대, 이대, 신촌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알았던 길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경도 좀 하고 그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작 시간은 7시인데 알람을 2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맞춰놓고 늦어도 3시에는 집에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잠이 오는 바람에 2시부터 1시간 정도를 자고 3시에 일어나서 씻고 가방 챙기고 4시쯤에 집에서 나왔어요. 입장 시간이 6시 45분부터라고 해가지고 이동 시간을 빼도 2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대에서 안 내리고 신촌에서 내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술하고 추적 관찰을 하면서 자주 갔었던 독수리 약국에 타이레놀이나 하나 살까 싶어가지고 갔는데 휴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약간 돌아서다가 그 독수리 약국 바로 옆에 창천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밴드 공연 보는데 미쳐가지고 20대 초반에 신촌에 잠깐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창천교회에서 인디밴드 공연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인디밴드에 막 관대하지도 않았어. 근데도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기억에 조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 남은 걸로는 아마 대예배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제일 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그 팀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되게 부드럽고 막 모던락 이런 팀이 아니라 약간 우리가 슬램이나 스캔킹이나 모싱까지는 아니야. 약간 그냥 몸 부딪힘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빡센 팀이 공연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창 사운드홀릭 소속 밴드들을 많이 보러 다닐 때였어가지고 그쪽 매니아 친구들이랑 그냥 놀려고 그날 거길 간 거예요. 게다가 그때 창천교회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였어가지고 그냥 집 앞에 있으니까 간 거야. 근데 거의 뭐 한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기억이 되게 흐릿하긴 한데, 제 기억에 그날 공연을 했던 밴드의 멤버 수랑 그 예배당에 모였던 관객 수랑 비슷하지 않았나. 물론 관객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어울려 놀던 친구들만 해도 좀 많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넓은 예배당에 앞에 밴드들이 공연하고 있고 우리는 진짜 그 의자 앞에 여기만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라고 뭐 클럽에서 이렇게 노는 것처럼 막 죽어라 부셔라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교회에서 즐기는 밴드의 맛, 뭐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그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또 그때가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황금 같은 주말에 대예배실에서 인디밴드와 관객 몇 명을 위한 그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게 참 생각보다 그 열림교회 닫힘 뭐 이런 느낌? 약간 좀 재밌었어요. 여튼 그렇게 신촌 바닥 한가운데서 이렇게 추억에 잠겨 있다가 빠르게 또 이렇게 다이소를 검색을 합니다. 제가 왜 남의 동네에 가면 그렇게 다이소랑 마트를 가거든요. 뭘 되게 많이 사지 않아도 그냥 구경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지갑이 좀 많이 허버가지고 저 다이소 지갑 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동전 지갑이랑 왕관 요술봉 세트, 요게 이제 보이길래 이제 짐송님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사서 나왔더니 이제 바로 앞에 또 마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앞인데 뭐 구경하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정말 구석구석 구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였으면 사지 않았을 뭔가 퍼즐 블럭 같은 뭐 장난감 이런 것도 되게 구석에서 발견해가지고 그것도 하나 사왔고, 그리고 이제 간식 쪽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제가 약간 좋아하는 사람한테 먹는 거 주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짐송님한테도 뭔가 되게 먹을 걸 주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자연식물식이나 좀 그 식사를 조금 조절하시는 그런 분위기셔가지고 뭔가 첨가물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는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둘러보다 보니까 맛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 100%라고 써있길래 이거는 괜찮겠지 해가지고 그거 하나 사고, 그러고 이제 생각보다 구석구석 둘러봤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면 되겠지 하고 이제 슬슬 또 걸어갔어요. 근데 정말 천천히 온다고 왔는데 짐송님 졸업 카페에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안팎으로 이제 준비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밖에서 세팅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딱 쳐다보시길래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고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에서 짐송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짐송님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길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또 짐송님은 인사를 하시자마자 엄청 미안한 얼굴로 아직 입장이 안 되세요 이러는데 저 되게 씩씩하게 알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또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혼자 이제 남은 시간을 트위터와 폰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날씨가 춥지 않아가지고 밖에서 잠깐 기다리는 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6시 45분부터 입장이라는 공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45분이 되면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가서 입장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40분 정도부터 오신 분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계단을 막 올라가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럴 거면 나도 먼저 들어가 있었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일단 따라 들어가자 라고 해가지고 또 어영부영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보다 일찍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테이블에는 못 앉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좋은 자리를 못 앉아가지고 너무 아쉽다. 나도 저 가운데 테이블에 앉고 싶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저는 행복 회로를 좀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제가 원래 목표했던 그 정면 자리에 앉았으면 어쩔 수 없이 짐송님이 계속 내 쪽을 보면서 얘기를 하셨었겠지. 그거는 짐송님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그렇게 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좀 사이드에 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짐송님 말에 뭐 이렇게 리액션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일부러 저를 보시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짐송님이 일부러 몸을 틀어서 제 쪽을 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정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입장할 때 명단 체크를 셀럽맨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맨님의 성향상 밖에서 누가 너무 아는 척 하는 걸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왜 저번에도 제가 비욘세 대전 공방에서 맨님 하고 갔더니 뒷걸음질 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뒷걸음질 칠 만한 공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저돌적으로 인사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눈인사만 하고 그리고 이제 입장 테이블에 이렇게 학회 스타일로 과자가 잔뜩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과자를 몇 개 집어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요즘에 과자 안 먹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마가레트를 보니까 눈이 또 뒤집어져가지고 마가레트랑 OS랑 그리고 처음 보는 초콜릿이 있길래 그거랑 이렇게 집어가지고 자리에 앉았고 근데 또 사실 결국에는 제가 맨님한테 아는 척을 또 굳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비보에서 받은 세미와 두콩이를 한 포를 들고 맨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비보에서 받은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고 아는 척을 또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이소에서 샀던 왕관 요술봉 세트를 짐송님께 드리면서 혹시 이거 착용해 주실 수 있으시겠냐라고 했더니 2부 때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 그리고 세미와 두콩이는 맨님한테 제일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짐송님이랑 혼세님이랑 그리고 그 한줌단 손방망이님이 오셔가지고 드렸어요. 이거 비보에서 광고하는 거다. 기관지에 되게 좋다라는 말을 빼먹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을 했을 때 제일 빵 터지신 거는 혼세님이셨어요. 아무래도 역시나 이제 비보를 좋아하시기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수라님도 원래는 오시려고 했었는데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수라님이 대학원에 입학을 하시게 되셔가지고 약간 이번이 대학원 졸업 기념 카페다 보니까 수라님이 굉장히 눈치 빠르게 자리를 피하신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네. 수라님 파이팅!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 안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윗집인 것 같은데 계속 쿵쿵쿵쿵 뿌직뿌직뿌직뿌직 막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저번에 한 번은 나보고 아랫집에서 소리 난다고 주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매번 이런 소음에 엄청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같은 건물에 살고 어쩌다가 얼굴 마주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인집이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굳이 왜 지금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윗집이 가구로 옮기는 것 같다. 계속 쿵쿵거리고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나보고 주의하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들부터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저번에도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녹음을 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제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리얼하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사실 저번 회차인가 저저번 회차에도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녹음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말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제가 편집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나가긴 했는데 이렇게 계속 소리가 나는데 제가 이거 녹음을 자꾸 끊었다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중에 뭔가 약간 쿵쿵이나 뭐 뿌직뿌직 이런 소리가 나는 거는 다 지금 저희 윗집에서 나는 소리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녹음할 때 조금이라도 소리 덜 들어가게 하려고 냉장고 코드도 뽑고 한여름에는 에어컨도 끄고 녹음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되게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하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계속 쿵쿵거려가지고 조금 기분이 나빠졌어요. 자, 다시 기분 좋게. 저희가 그 졸업 카페 신청 받을 때 사전에 음료 메뉴를 또 미리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 자리에서 음료를 막 고르고 주문을 하고 뭐 받아가고 이렇게 하면 엄청 좀 정신없잖아요. 근데 사전 신청을 미리 했기 때문에 혼선 없이 되게 빨리 음료가 나왔는데 저의 유자차가 거의 맨 마지막에 저는 이제 커피 못 마시니까 유자차를 신청을 했는데 거의 맨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속으로 되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표시를 내면 다 같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혼세님이랑 우리의 천재 강아지 김정원 씨가 함께 등장을 하시면서 나의 시선은 정원이에게로 지금 음료수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한참을 정원이한테 이렇게 시선이 꽂혀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뭐 슬슬 음료도 다 받고 이제 곧 행사 시작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의 유자차를 챙겨 들고 네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줌단 중에서 유일하게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던 손방망이님 자리 옆에 가가지고 졸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정원이 너무 귀엽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한줌방에다가 막 졸카 왔어요 막 이렇게 하고 뭐 사진 찍은 것도 한 2장 올리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밀림의 왕의 1기 오프닝인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거를 다 같이 외치고 시작을 했어요. 저도 뭔가 좀 생일 카페에 갔던 기억이 마지막이 코로나 이전이었어가지고 간만에 또 굉장히 새롭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짐성님이 그러는 거예요. 공방은 자신이 없고 졸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세미 공방의 느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짐송님께서 혹시 생일 카페가 처음이신 분이 계시냐라고 물었는데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아주 높은 비율로 아마 저랑 한 분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 다 손을 드시더라고요. 사실 시작 전부터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 걸 얼핏 들었을 때 다들 박사 연습생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지레짐작은 했는데 정말 약속인 한 듯이 한 줄 쭈르륵 손을 딱 드시길래 이런 느낌이었고 뭐 박사 연습생이라고 해서 모두가 덕질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대표적으로 짐송님처럼 뭔가 생카나 이런 덕후 문화에 굉장히 빠삭한 분도 계시고
근데 순간적으로 한 줄이 다 손을 따닥 드니까 저는 그냥 속으로 되게 재밌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졸업 카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카페 곳곳에 그 학사모를 쓴 사자 캐릭터 그림이 붙어 있는데 밀림의 왕 청취자가 그려주셨다. 혹시 본인인 거를 밝혀도 되면 손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밝히고 싶지 않은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사자 그림을 솜방망이 님이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마지막에 그 전시되어 있던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를 떼어 가셔도 된다 라고 하시자마자 이 사자부터 뜯어왔다 라고 솜방망이님한테 자랑을 했지 뭐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그림을 그린 사람한테 자랑을 한 게 되어가지고 둘이 동시에 되게 또 빵 터졌었어요. 네, 그런 순간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꽤나 좀 진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즐거운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이면에 뭔가 되게 힘들었던 부분도 침착하지만 유머가 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지금은 돌아가신 짐송님의 지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도 사실 눈물이 좀 나가지고 그 외에 눈물 안 떨어뜨리려고 눈에 힘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렁그렁하게. 그 상태로 짐송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결국은 또 이제 눈물바다가 될 위기에서 이게 짐송님의 그 재치 있는 명랑 만화, 톤 이런 걸로 잘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그 읽어주신 감사의 글 중에서 우리 그러니까 구독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일부러 짚어주신 것도 되게 감동 포인트였어요. 항상 좀 즐거워 보이시는 짐송님한테도 보통 인간은 견디기 힘들었을 정도의 고통이 있었구나. 이제 그거를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당당히 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짐송님이 조금 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나였으면 사실 거기서부터 이미 재기불능이었을 텐데 짐송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어. 앞으로도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짐송님이 힘든 상황이 있게 되신다면 제가 외쳐드리겠습니다. 힘이여 솟아라 빠송 빠송 빠송맨. 그래서 되게 진지한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던 도중에 이제 팟캐스트 영노자랑 비욘세에 처음 나갔을 때 굉장히 이제 긴장했었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는데 뭐 혼세님이나 맨님처럼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웃겨가지고 메모를 해놨는데 밀림의 왕의 어머니이자 팟캐스트계의 아버지, 음악계에 핸델과 바흐가 있다면 팟캐스트에는 혼델과 메흐가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적어놨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뭐 혼세님이랑 맨님이 마이크를 전달 받으셔가지고 정원이까지 이렇게 셋이서 앞에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짐송님은 뒤로 가셔가지고 이제 떨어진 당 보충을 위해서 OS를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짐송님이 팟캐스트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분들한테는 오늘 이제 졸업 카페 현장에서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할지 말지 이 선택지를 주셨다고 했는데 맨님이랑 혼세님은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인사시켰다.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짐송님이 OS를 드시는 동안에 마이크를 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최측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라서 조금 더 와닿았던 것도 있고 뭔가 짐송님이 이렇게까지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정말 가족이나 친구가 해줄 수 없는 것까지 밀림의 왕 청취자분들이 해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약간 마음이 찡한 거야. 근데 또 분위기가 이렇게 축 처질까봐 농담으로 이제 웃음 주시는 두 분이 너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와중에 우리 김정원 씨가 너무 얌전하게 잘 기다려줘가지고 진짜 착하다 싶었는데 진짜로 우리 정원이가 천재 강아지가 맞는 게 카페에 들어와서는 되게 활발하게 재밌게 놀았어요. 막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와 앞발 들고 막 와 이렇게 놀다가 혼세님이랑 맨님이 멘트를 하신다고 의자에 딱 착석을 하시니까 정원이도 자기가 탁 앉을 자리를 잡더라고요. 너무 똑똑해 진짜. 김정원 너무 천재. 그래서 이제 혼세님이랑 맨님은 선택권이 없이
마이크를 들고 멘트를 하시게 됐고,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밀림의 왕 게스트 나오셨던 분들 중에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셨던 설보님하고 연희동 아이키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어서 이제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설보님은 이제 모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 짐송님 굉장히 축하한다. 이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다가 마지막에 역시나 사랑하는 우주소녀의 설아를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전파하고 가셨습니다. 우주소녀 설아 이번에 그 솔로 곡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한 번씩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희동 아이키님은 짐송님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난 기린 친구라서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짐송님이 계속 언급을 하셨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모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 거 되게 축하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연희동 아이키님은 굉장히 되게 차분한 말투로 좀 되게 사람의 마음을 약간 이렇게 감동 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럭키 드로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럭키 드로우라는 말이 그렇게 뇌에서 바로바로 송출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럭키 드로우는 짐송님이 직접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은 설거지를 미루지 마요. 사자 모양의 수세미 무려 3개. 저는 진짜 이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집에 설거지 미루고 오신 분 계시죠? 하자마자 손을 막 들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사자 수세미는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물을 소개를 하시려다가 제가 드린 왕관이랑 요술봉을 착용을 탁 하시고 오늘 참여자분이 주신 선물이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고, 다음 선물이 최고심님의 미루지 않을 사람의 노트였는데, 저는 최고심님의 그림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평소에 뭐 뽑기운 같은 게 좀 없는 편이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른 뽑힌 분들 이렇게 축하만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짐송님이 김땡송님이라고 하셔가지고 한참 게 버퍼링이 걸리는 거야. 저요? 나? 아니 내 이름 왜 이렇게 어색한 건데. 그래가지고 짐송님이 항상 히미스타님 또는 히미님 이렇게 불러주셨어가지고 김땡송님 이런데 이제 아마 자체 모자이크로 이제 가운데 땡을 넣은 건데, 김땡송님이라니 난 너무 어색한 거야. 내 이름이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는가. 내 이름과 내외를 하는 순간이었지만 어쨌든 최고심의 미루기 노트를 받아서 난 또 너무 즐거웠다. 그래서 선물을 주시면서 이분이 왕관을 선물해 주신 분인데 절대 조작 같은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선물은 이제 미루리라 책이었는데, 처음에 딱 뽑았는데 맨님이 뽑혀가지고 이거 무효 이렇게 해서 짐송님도 맨님도 둘 다 무효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을 이제 뽑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에게 주는 특전으로 수건을 제작을 하셨는데, 저도 진짜 수건 굿즈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 김숙TV 이벤트에서 선물 받을 때도 수건 받아서 너무 좋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수건은 생카가 아니고 졸업 카페에 현장 참여는 못하셨지만 영혼 보내기로 도움을 주신 분들 덕분에 이제 짐송님이 적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뽑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영혼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공구리님도 있었어. 너무 슬프지만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영혼 보내주신 분들 리스트가 붙어있는 그거를 공구리님 드리려고 이제 뜯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사진이나 DP가 되어 있는 글 같은 거를 다 뜯어가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 리스트를 뜯어왔어요. 리스트가 3장이었는데 그 중에 공구리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만 1장 뜯어왔어요. 그래서 짐송님 졸업카페 특전인 수건을 굉장히 또 잘 쓰도록 하겠다. 저는 굿즈를 다 사용하려고 사거나 모으는 거라서 집에 오자마자 그 수건을 또 바로 빨래통에 넣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개간홀로 7주년 기념 수건도 있는데 이렇게 짐송님의 수건 굿즈가 2개가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한 30분, 40분 정도 쉴 새 없이 생각나는 대로 엄청 막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얘기를 안 한 게 또 뭐가 있을까? 이거 초반인데 제가 넘어갔네요. 짐송님이 논문 주제로 연구를 했던 손창섭 작가
그분이 원래는 막 졸업식, 결혼식 이런 막 형식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짐송님이 그런 손창섭을 연구를 해서 졸업장을 받는다 이런 농담을 하시니까 다들 또 되게 재밌어 하셨고 저는 이런 짐송님만의 국문학과 개그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을 쓰고 있는 과정 중에 되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막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이렇게 나누어 주어가지고 환하게 만들었던 인쇄소에서 결국 인쇄를 맡기게 된 썰. 이게 너무 웃겼어요. 아주 좋은 질의 종이로 비싼 인쇄를 맡기고야 말았다. 그리고 이게 또 논문 탈자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했었다라는 에피소드도 되게 웃겼는데 이제는 다 지났으니까 웃을 수 있는 일이지 그 일에 당장 직면했을 때 짐송님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하니까 와 나였으면 식은땀이 흘렀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논문 오탈자 얘기는 밀림의 왕에서도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 얘기의 연장선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결국 우수학위 논문으로 상을 받으셨다. 와 데뷔하자마자 신인상을 받았다. 와 멋지다 짐송. 와 그리고 내가 뭔가 되게 중요한 거를 까먹은 것 같은데 그거 짐송님이 이것도 초반인데 그 자신을 지켜봐온 사람들의 감상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이따가 기회가 되면 그 내향인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공포의 마이크 돌리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은근히 기대를 좀 했거든요. 왜냐면 혹시 아무도 마이크를 안 받으려고 하면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내 물꼬를 한번 터보려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짐송님하고 얼굴을 보게 되었었던 그 대구에서의 말하기 워크샵 그리고 그 차녀힙합 북토크 이렇게 2번을 갔을 때 2번 다 아무도 먼저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물꼬를 텄던 그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야말로 진짜로 말이 하고 싶어서 미쳐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만 주신다고 하면 아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혼자서 구구절절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저의 팟캐스트 이름이 쉬지 않는 주둥아리가 되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제 방송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그만 말해도 알아. 그냥 네가 말하는 것만 들어도 왜 쉬지 않는 주둥아리인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또 되게 빵 터졌던 거 중에 짐송님이 되게 묘한 사주 선생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전에도 비욘세인지 밀림의 왕인지에서 한번 그 전보러 가셨던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고 막 어디라도 기대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냥 충동적으로 거기가 어딘가요 하고 물어봤었는데 막상 물어보려고 말을 꺼내기는 했는데 갑자기 또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송님한테 나중에 진짜 가고 싶어질 때 다시 여쭤보겠다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사주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오히려 짐송님은 사주보다는 별자리를 좀 알아봐라 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본인의 별자리가 사자자리다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짐송님 저도 사자자리입니다 하고 이제 속으로 외쳤어요. 진짜 바깥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엮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의 방송에서 침송님 저도 사자자리입니다 라고 외쳐봅니다. 이 정도면 졸업카페 얘기는 대충 다 한 것 같은데?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거를 다 같이 한 것처럼 마지막에 또 다 같이 미루리 미루리라 이거를 외치고 이제 생카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 사실 그 자리를 잡자마자 가방에서 막 보조 배터리 꺼내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흩어놓은 게 좀 많아가지고 가방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뒤늦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다들 짐송님한테 사인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방 정리 다 하고 잠깐 이렇게 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손방망이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만든 풀카를 들고 이제 현수막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간홀로 17호에다가 사인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아까 선물 뽑기 할 때 제 이름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저 부르는지 몰랐잖아요. 막 서로 또 깔깔깔거리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마트에 갔을 때 샀던 그 맛밤이랑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풀카를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요즘에 자연식물식 하셔가지고 밤 100%로 된 간식을 사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 아까 OS 엄청 때려 먹었어요. 그래서 또 깔깔깔 하면서 실컷 웃었어요. 정말 짐송님이나 혼세님이나 뭔가 행사를 가면 진짜 깔깔깔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웃기고 신나요. 어쨌든 그렇게 사인회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저는 이제 잠깐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핸드폰을 잠깐 보다가 딴짓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저 빼고는 이제 짐송님 지인들 말고는 다 퇴장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자 아닌 건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다급하게 이제 나가는 길에 수건까지 챙겨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맨님이 밖에 계시길래 귀가하시나요? 하고 이제 서로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이제 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뒤풀이도 하고 그러고 집에 갔는데 사실 30대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다니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시점부터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다닐 때는 혼자 다니더라도 왜 밥 같이 먹고 수다 같이 떨고 이런 게 너무 좋은 사람으로서 약간 좀 마음이 허전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그냥 빨리빨리 걸어가지고 지하철역까지 가면 집에 갈 수 있는데 카페가 이대역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대역으로 바로 안 가고 또 신촌역까지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DP되어 있는 인쇄물을 챙겨가도 되는 줄 알았으면 좀 클리어 파일 같은 거라도 좀 챙겨갔을 텐데 그 생각을 전혀 못 해가지고 종이류를 그냥 가방에 넣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간 홀로도 책이 크진 않은데 그 작은 책에다가 그 뜯어온 사자 그림이랑 공구리님 이름 써있는 리스트랑 그다음에 뭐 사진이랑 이것저것 좀 끼워가지고 손에 들고 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책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씩 구겨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뭐 더 심하게 찢어지거나 구겨지지만 않으면 집에 가서 그냥 무거운 책으로 좀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고 이제 혼자 진짜 느적느적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혼자 다니면 걸음이 진짜 빠르거든요. 근데 어제는 왠지 너무 아쉬우니까 정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두운 밤에는 또 이어폰을 안 꽂고 다녀가지고 귀가 양쪽 다 열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느적느적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의 뒤쪽에서 개간홀로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개간홀로라는 단어가 귀에 딱 꽂혔어. 그래가지고 그 개간홀로라는 말이 들린 후부터는 일부러 살짝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랑 속도를 맞춰서 걷게 됐다? 근데 그분들이 제 옆으로 딱 크로스 되어서 지나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손에 들고 있던 개간 홀로를 보여주면서 개간 홀로요? 라고 말을 걸어버린 거야. 아니 진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길거리에서 말 건 사람이 된 거야. 나도 말 걸어놓고 아차 싶었는데 근데도 그분들이 당황하지 않으시고 물론 당황은 하셨겠지만 크게 표시되지 않고 제 말을 받아주신 거예요. 어머 개간 홀로 이러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셋이서 이렇게 나란히 같이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짐송님 얘기를 하게 됐고 처음 뵙는 분들이긴 한데 약간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내가. 그래가지고 혹시 바로 귀가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끼리 뒤풀이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같이 가시겠냐? 라고 해가지고 제가 끼어도 되면 너무너무 가고 싶다 라고 했더니 어차피 우리 둘이 밥 먹는 거라서 좋다 괜찮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같이 뒤풀이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같이 걷는 도중에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가리키시면서 이분이 라즈님이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밀림매왕 게스트 나오셨던 라즈님 이러면서 근데 또 라즈님 본인은 자기 한 편밖에 출연 안 했는데 어떻게 아냐라고 하셔가지고 라즈님 나온 거 되게 재밌게 들었다 막 미제 박사 라즈님 깔깔깔깔깔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밀림의 왕을 듣는 걸 밀리는 사자 라즈님, 그리고 개간 홀로 초창기 때부터 돈으로 후원을 해주신 라즈님. 그거 외에는 사실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었다는 그런 감정만 남아있어가지고 라즈님이 되게 내 뇌리에 이렇게 확 박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라즈님이라고 하자마자 엄청 되게 반가워했어. 막 연예인이야? 막 이러면서 엄청 신기해? 막 이랬는데
일단은 어쨌든 저희도 다 이제 저녁을 안 먹은 상태라서 식사를 해야 돼가지고 밥집을 걸으면서 찾는데 셋 다 뭐 특별히 막 까다로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걸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갔어요. 저는 진짜 처음 가보는 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배고프니까 일단 안주랑 술도 되게 빨리 주문을 바로 했고 그리고 음식 나오기 전에 정말 또 잠깐이었는데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솔직히 저는 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 또 얘기를 살짝만 나눠봐도 약간 오타쿠끼리는 약간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아마 밀림에 막 나오셨을 때도 그 딴짓하는 거 오타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말이 좀 잘 통하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또 오타쿠 하면 트위터 계정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바로 트위터 계정을 교환을 했는데 라즈님은 마파를 바로 해주셨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사실 비계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길래 일부러 막 꼬치꼬치 캐물어 보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제 계정을 알아가셨으니까 생각이 나면 특친 신청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순간 그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가방을 내려놓다가 아, 나 가방에 세미어드 콩이 있지 싶어가지고 그것도 급하게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거 비밀 보장해서 받은 선물인데 하나씩 드셔보시라고 이거 기관지에 좋은 거라고 아, 그랬더니 또 막 되게 또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나오고 배고프니까 엄청 막 집어 먹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제 조금 약간 안정이 되고 나니까 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짐송님의 인연이 어디부터 시작이었나? 이제 그 대구에서 그 말하기 워크샵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사실 팟캐스트를 하게 된 것도 짐송님이 제일 먼저 권유를 해주셔서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제 팟캐스트도 찾아보시고 들어보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 보통 이렇게 회차가 전 한 70회 정도가 되니까 이 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를 들려드리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회차, 이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설명하는 회차랑 그 다음에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제 이름에 대한 설명을 했던 회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정도부터 들어보시면 조금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캐릭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목록을 보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 제가 찍었던 그 이름에 관한 회차 위에인가? 그 왜 야기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2D 덕후가 뭔 3D 덕후, 이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제목을 보시고 이게 되게 흥미로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것도 들으셔라 해가지고. 근데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그렇진 않는데 어쨌든 그 야기님 나오셨던 것도 짐송님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으셔도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첫 만남 말도 안 되게 정말 우연으로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첫 만남부터 이렇게 쉴 새 없이 제가 좀 많이 떠들었는데 팟캐스트 이름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라 가지고 저에 대한 캐릭터 분석이 바로 끝나지 않으셨을까. 근데 정말 못 믿으시겠지만 저 낯을 진짜 많이 가리고요. 정말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에는 말도 아예 안 합니다. 어제도 되게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못 믿으시는 눈치였는데 저도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외향입니다. 그때 제가 왜 MBTI 방송했을 때 수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제가 MBTI 검사를 하면 외향 51, 내향 49 이래서 거의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케바케 사바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낯을 많이 가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라즈님이 보통 사람들이 다 편한 자리에서 말을 잘 해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우리랑 이렇게 대화에 융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라고 하시면서 님은 외향.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정말 극도의 외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사실 제 헤어스타일이 되게 눈에 띄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연휴 때 언니 집에 가서 뒷머리를 일단 싹 밀었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 부분 탈색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포인트를 주고자 했던 그 포인트를 알아봐 주시는 이게 너무나도 저 같은 소심한 관종의 큰 행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이미 나는 호감도가 급상승인 거야. 그렇게 또 한참 제가 돈 안 되는 팟캐스트랑 돈 안 되는 유튜브만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팟캐스트를 꾸준히 진행하는 원동력이 특별히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누구한테 질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저도 사실 듣는 사람도 많이 없고 짐송님이나 혼세님처럼 인기 팟캐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용히 몇 번은 평크를 내고 결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요상하게 메일로 사연이 한 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나 이거 잘 들었어 라고 후기를 보내준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사실 좀 혼세님이나 짐송님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게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렇게 짧은 메일이 하나만 들어와도 그걸로 1시간을 혼자 떠들 수 있는 사람이라서 진짜 되게 꾸역꾸역 그렇게 방송을 이어오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진짜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능력이 돈이 되면 되게 좋을 텐데 저는 참 돈 안 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오타쿠 일본 올린 것도 그렇고 엄청 그냥 돈 안 되는 데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뒤풀이라고 해서 같이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정말 밥만 뚝딱 먹고 헤어졌는데 뭔가 서로의 덕질 분야를 좀 시원시원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좀 잘 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나오신 게스트분들도 내향인이 되게 많으신데 제가 막 꼬셔가지고 게스트로 막 나와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두 분이 동시에 조만간에 우리도 게스트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또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이러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게스트 요청을 또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이 또 박사님들이셔가지고 혹시나 이 섭외가 잘 된다면 쉬지 않는 주둥아리 최초로 박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오타쿠 얘기를 좀 떠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하고 싶다. 반드시 하고 싶다. 사실 제 방송을 듣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언제 들으실지 뭐부터 들으실지 몰라가지고 일단 제가 이렇게 말을 먼저 뱉어놓고 봅니다. 꼭 한번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들.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일단 이제 졸업 카페에서 같이 놀고 싶었지만 못 놀았던 우리 공구리님께도 약간의 이런 상황 설명만 해드리고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안 했었는데 어제 그 졸업 카페 현장과 그리고 그 뒤풀이까지 이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생명체들이 가득가득했었던 것이 너무 진짜 나한테는 좋은 시간, 좋은 공간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짐송님이 너무 정신없으셔가지고 현장 사진을 못 찍으셨다고 하길래 저도 이제 시작 전후로 잠깐 몇 장 정도 찍은 사진을 이제 DM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생카 준비하시느라 긴장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또 말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는 어땠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되게 피곤하실 텐데 푹 쉬세요 라고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안 그러면 제가 또 100마디 할 걸 알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생카 준비하느라 너무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말이 생카지 거의 뭐 공개방송이랑 다름없었거든요. 송출이 되지 않는 공개방송 느낌이었기 때문에 짐송님이 이제 또 푹 쉬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또 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빨리 예약을 걸어놓고 저도 쉬겠습니다. 자야겠습니다. 너무 숙취가 있는 상태로 잠이 들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상쾌하게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불면이 좀 있기는 한데 네, 오늘 좀 빨리 자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또 왜 그거 있잖아요. 월요병을 이기려면 일요일에도 일을 해라 이러는 말이 사실 진짜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일요일마다 팟캐스트 편집을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일요일에 일을 하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요일에 회사 일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이렇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팟캐스트가 아니면 일요일은 무조건 하루 종일 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마무리하기 전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가 공개 방송을 한다면 어떤 장소를 빌리는 게 좋을까요? 항상 저는 이렇게 대답이 없는 질문들을 하잖아요. 뭔가 쉬지 않는 주둥아리가 사실 지금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몇 분이나 듣고 계시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게 또 내향 외향으로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공개방송을 한다 한들 참석을 하시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공방을 다녀올 때마다 꼭 마지막에는 내가 공방을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물음표가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냥 파티룸 같은 거를 하나 빌려서 10명 인원 제한을 하면 올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친구를 다 불러도 10명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제는 짐송님 친구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진짜 되게 부러웠어요. 친구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가 공방을 연다라고 하면 약간 보기를 좀 드릴까? 갈 생각이 전혀 없다. 갈 생각은 있는데 확실하진 않다. 무조건 간다. 요 3가지 정도 보기를 드릴 테니까 혹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짧게라도 그냥 이 보기 중에 선택 1번, 2번, 3번 1번 전혀 생각이 없다. 2번 생각은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 3번 무조건 간다. 요 중에 하나 골라서 회신을 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방송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방금 제 이메일 주소를 읽으면서 아니 평소에 맨날 읽는 건데 오늘따라 왜 이게 생각이 났지? 그 왜 사투리 할 때 알파벳 E하고 숫자 2하고 구분하는 거 경상도 사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맨날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heemistar. 만약에 여기 숫자가 있었으면 E라고 읽지 않고 2라고 읽었을 텐데, 그죠? 갑자기 오늘따라 이상하네. 네, 어쨌든 히미스타 지메일로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시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